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3일 제약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약간 우리 공식적으로 보는 방에서 여기 수인님께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3일 제약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셨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일 제약을 보기 전에 종합주가지수 먼저 잠깐 봐볼게요. 3200포인트였던 이 자리, 이 자리죠? 요 시간이 언제였냐면 여기 기점으로 8월 중순을 넘어가던 기점이었죠.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그때부터 종합주가지수는 고점을 낮춰가면서 여기를 지지대를 만들었다가요, 그죠? 여기까지는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우상향으로 유지가 됐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깨면서부터 주가는 반등하고 저항을 맞고 그 다음부터 대추세를 그리면서 하방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 기점을 보게 되면은 9,000원이라는 기점을 3일 제약은 이렇게 지지를 했었죠. 지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깼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8월, 9월 이렇게 넘어가는 종합주가가 꺼질 때 오히려 3일 제약은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빠질 때, 종합주가 빠질 때, 그 다음에 코스닥 빠질 때 같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을 했다가 오다가 또 9,000원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현재는 7,12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렇게 쭉 빠졌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우하향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3일 제약뿐만 아니라 웬만한 종목들 지금 다 거의 다 이렇게 지수 흐름의 영향을 받고 전부 다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종합주가 지수하고 그 다음에 3일 제약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2750에서부터 2550선까지가 자리가 하나 있죠. 그죠? 코스닥 시장 한 850선에 이렇게 자리가 하나 있고요. 이 자리가.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여기는 방금 언급한 종합주가 지수와 코스닥 자리를 언급한 자리는 월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월봉으로 가면 업종지수,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이 흐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표가 대추세인 저항값을 형성했던 자리가 지금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죠. 이 자리는 근 한 13년 14년 동안 저항을 받고 흐름을 이렇게 유지가 됐었죠. 채널 우상향으로. 그러다가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고 올해 들어와서 이게 눌림의 형태가 돼서 이렇게 지지대가 하나가 있는 자리가 바로 조금 전에 언급한 2750선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조금 영향을 받고 좀 빠질 수는 있겠죠. 그 자리가.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밀 수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3일 제약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연봉의 연봉. 연봉은 이제 1년에 봉이 하나씩 완성이 돼가는 모습을 나타난 건데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흐름을 타고 올라왔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다가 2014년서부터 다시 흐름을 이렇게 작년 2000 여기 보시면 2000 작년 2020년 3월달 웬만한 종목 여기 하락을 찍을 때 이렇게 됐죠. 그럼 이 공간에서 보면 3일 제약도 만약에 이대로 밀린다면 여기 일단 지지화정 가격대인 6,180원 그리고 조금 더 밀리면 동선상 이렇게 되면 한 6,000 한 5,700원. 그런데 요 라인이 만약에 여기 한 5,800원에서 6,100원 사이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 여기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 언제였었냐면 저 자리가 2015년이었죠. 2015년, 16년 그리고 뚫고 지나갔던 여기 작년에 지지했던 이 가격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6,000원대까지는 아직 하락의 흐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 여기가, 작년에 고점이었던 자리가, 2000 언제죠? 이때가, 이렇게 보게 되면 2000한 7년 전에 고점이었던 그 자리하고 맞물려 있던 거죠. 그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작년도 이렇게 안착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3일 제약은 큰 그림을 보게 되면
6,000원대 지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죠? 남아 있고요. 위쪽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게 남아 있고 대추세를 한번 볼게요. 대추세. 대추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위에서 내려도 고점의 흐름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올해 고점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그죠? 대추세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아주 큰 그림에서 규칙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과거에도 보면요. 과거에도 보면 이런 흐름이 한 번 있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틀어서 간 적이. 그래서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이 자리가 알고 보면 지지하자가 연결됐던 거죠. 그죠? 여기 저항했던 자리 뚫고 지지가 돼서 여기서 그러니까 밀렸다가 다시 밀렸다 이 자리 깨지 않고 올랐던 거죠. 그리고 여기를 깨지 않고 저항을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저항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 대추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가질 때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저항을 맞고 저항을 받았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쫙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형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 그죠?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거기가 6,000원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가격이. 따라서 3일 제약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6,000원이라는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더 세부적으로 한번 더 보게 되면 6,000원짜리가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노리거나, 그 다음에 3일 제약을 생각하시는 분들 6,000원까지 일단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라인까지.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좀 밀릴 수 있는 그 폭은 좀 남아있는 그 흐림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려온다면 이렇게 그죠? 내려온다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죠. 그리고 현재 흐름에서는 일단 고가가 낮아진 이 흐름을 일단 만약에 반등을 해야 된다면 이 자리를 제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어떤 이 구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 나가서 간다면 그죠? 흐름을 바꿔준다면 이런 자리에서 항상 황 대표 얘기하는 게 뭐죠? 고점이 낮아지는 것은 어디까지 낮아질지는 모르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흐름을 바꿔주고 저점이 높아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거기는 우리는 변곡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신규 진입은 상당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다 했는데요. 여기서 다 그리고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죠? 거기가 이제 6,000원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 밑에서 올라온 이 흐름하고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6,000원대 지지를 해서 6,000원이 아니더라도 요 안에서 매집하는 흔적을 만들면서 우상을 틀어준다면 그죠? 갖고 계신 분이나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6,0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대가 여기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이 대추세인 월봉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연봉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이 자리가. 그러면 잘 보이질 않죠? 어디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게 주봉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척 중요하다. 여기가 6,000원대다. 그럼 6,000원대 이 자리가 같은 자리죠. 6,000원대 여기 같은 자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여기만 안 무너지면 일단 기술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가 흐름을 단순히 이렇게 차트로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항상 실적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실적, 그죠?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를 올라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뭐 이거를 뭐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다, 재무 건전성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또 재료가 있거나 뭐 뉴스가 있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테마주 이렇게 형성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재무 구조에서 실적이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먼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격 분석,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좀 전에 연봉, 일봉,
주봉, 월봉을 살펴보니까 이 3일 제약은 6,000원이 무척 중요하더라. 이런 판단이 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재무 건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게 되니까 작년 말에 300억, 320억, 339억, 338억. 영업이익이 뭐 그다지 크진 않지만 매출액 구조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늘어난 건 사실이죠. 당기 수익이 좀 줄긴 했으나, 그러니까 매출액 구조 는다는 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은 꾸준히 늘어가는 그 흐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재무제표는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많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뭐냐면 2017년, 18년 때만 해도 3만원 했던 주가가 지금 7천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실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도 요런 부분이 하나 기사가 나옵니다. 올라왔던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 평균 부채율이 58%, 200% 이상인 건 3일 제약이 유일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재무 건전성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년 동기 1% 증가, 총 50개에서 부채 비율 증가하는데 표준 비율 100% 총 10곳이 불과하는데 소수기업 재무 건전성 견인은 이거 한번 보게 되면 쭉 보면은요, 쭉 보면, 쭉 볼게요. 부채 비율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얼마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재무 구조 중 타인 자본 의존도, 또 타인 자본이니까 자기 자본보다 그죠? 대표적인 경영 지표다. 부채 비율이 100% 이하를 표준 비율로 보지만 부채 비율로 기업의 건전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방법이라는 지적도 있죠, 당연히. 50개사 중 절반이 넘는 20개 부채를 늘어났으며 줄었다. 표준 비율이 있는 것은 다 50개에 불과한 재무 건전을 유지했으며 3일 제약은 유일하게 부채율 200% 넘어 주목된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3일 제약 이렇게 되는데 부채 비율이 이체 여기 보면 200%가 넘어갑니다. 그죠? 부채가 많다. 타인 자본이 높다.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성 있는 거죠. 그 자본이 빠져버리면 그게 크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쩌보면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뭐 아까도 여기 보지만 항상 어떤 견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죠? 여기 무조건 그게 싫다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 100% 이하를 표준별로 보지만 부채 비율로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방법은 지적도 있다. 그러니까 견해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일 제약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후보 물질 유럽 이렇게 되는데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얘는 이제 결국에는 연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 흐름은 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흐름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대로 매출액 구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주가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겠죠. 영향력, 그 종합주가 지수의 영향이나 분위기에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얘는 실적이 그래도 엉망진창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더더욱 6,000원이라는 자리는 조금 더 주가가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죠? 이런 정도에서는 멈출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7,000원인데 대표님이 갖고 있는데 아니면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6,000원까지. 그러면 지금 자르고 6,000원대 다시 지지하는 거 보고 사는 게 낫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물 좀 타는 게 낫는 건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주식 매매는 결국엔 가격으로 결정하는 건데 사고 파는 건데요. 물 타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얘는 보다시피 매출액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 빠지니까 이거 몰라요 여기도. 다만 그동안의 몇 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겠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신빙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황 대표가 표현하기를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죠. 가격대. 그러니까 3일 제약을 보시는 분들은 6,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까지는 일단 열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잘라버리거나 어설프게 물타지 마시고 6,000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자리가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를 확인하고 이 돌리는 모습을 확인하든지 뭐 여기서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흐름이 하락 진행형이니까 6,000원까지 열고 차분히 보고요. 6,000원이 아니더라도 얘는 우상향으로 만약에 이 흐름을 바꿔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흐름을 바꿔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떤 형태가 되든 주가는 한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라고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10,000원대 보이죠. 여기 가장 거래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6,000원에서부터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주가 이 폭을 이게 파동의 범위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게 이제부터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 6,000원. 이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 그 다음에 뭐 연봉 다 나오는 자리고요. 그죠? 위에는 매물이 있었던 자니까 여기를 한 번 더 넘어서, 그죠? 넘어서 안착을 해주느냐. 아니면 걸리느냐. 그만큼 10,000원도 중요하고 6,000원도 중요하다. 이런 가격들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편을 해볼래? 당연히 저는 6,000원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돌리면 해볼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00원을 벗어나서 파동을 치고 논다면 저는 당연히 그냥 비중을 줄이거나 자르고 다음 기회를 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근방이 안 오면 따라가는 매매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10,000원이라고 하는 매물벽이 일단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뭐 추격해서 할 만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일 제약은 6,000원, 10,000원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